2023년 겨울, 윤민석은 손에 땀이 배어나는 긴장감 속에서 최전방 GOP 반전초 부대 정문을 통과했다. 차갑게 몰아치는 바람이 그의 얼굴을 때렸다. 훈련소에서의 8주가 고되긴 했지만 진짜 군 생활은 이제부터라는 걸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민간인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최전방 비무장지대를 마주한 일반전 초기지에 배치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어머니는 밤새 눈물을 보였지만 아버지 윤정호 소장은 단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다. 너의 선택이다. 끝까지 내 힘으로 해내라. 진정한 사내는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는 법이다. 그것이 윤정호 소장이 아들의 입대 전날 밤 서재에서 건넨 전부였다. 28년 육군 경력의 윤정호 소장은 현재 제2작전 사령부 부사령관으로 군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는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해외 파병, 합동참모본부 근무를 거쳐 빠르게 승진한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다. 그런 아버지의 그림자는 항상 민석을 짓눌렀다. 학창시절 내내 윤 소장님 아들이라 불리며 특별한 기대와 시선을 받았던 민석은 군대에서만큼은 소장의 아들이 아닌 윤민석으로 인정받고 싶었다. 입대 전 민석은 병무청에서 자신의 서류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부모 정보란에서 아버지의 직업을 공무원으로 기재했다. 기술적으로는 거짓말이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실제 지위를 감추기에 충분했다. 아버지도 이런 아들의 결정을 존중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을지도 모른다. GOP 부대 내무반에 들어서자 썰렁한 공기가 그를 맞이했다.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찬 기운의 내무반 온도는 거의 영하에 가까웠다. 검게 그을린 얼굴의 선임병들이 신병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다. 그들의 눈빛에는 날카로운 적의와 함께 지친 무력감이 공존했다. 최전방 GOP에서의 생활은 누구에게나 고통이었지만 그 고통을 아래로 전가하는 것이 이곳의 불문율처럼 보였다. 야, 너 새끼 이름이 뭐야? 이면우 병장의 첫 질문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적의가 담겨 있었다. 다른 선임병들은 침대에 늘어져 누워있거나 담배를 피우고 있었지만 유독 이면우만은 신병들 앞에 호랑이처럼 서 있었다. 이등병 윤민석입니다. 말은 또 크게 하네.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계급이야. 넌 이제부터 쥐새끼야. 알았어? 민석은 숨을 삼켰다.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위계 질서가 강한 군대에서 이등병은 말 그대로 존재감 없는 존재였다. 특히 이곳 GOP에서는 더욱 그랬다. 도시와 멀리 떨어진 고립된 환경, 언제든 북한군의 도발이 있을 수 있다는 긴장감, 그리고 극한의 추위가 사람들의 인간성을 갉아먹고 있었다. 이 새끼들 잘 들어. 여기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야. 그냥 현실이야. 살고 싶으면 명령에 복종해. 특히 너 이면우는 민석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너는 눈빛이 맘에 안 들어. 뭔가 잘난 척하는 것 같아. 민석의 옆에 선 동기 서지훈이 작게 떨고 있었다. 그는 민석보다 체구가 작고 약해 보였다. 이면우는 지훈의 어깨를 세게 밀쳤다. 이 새끼는 또 왜 이렇게 약해 빠졌어? 이런 새끼가 최전방을 지켜? 웃기지 마. 첫날부터 민석의 고된 일상이 시작됐다. 새벽 5시 기상, 내무반 청소, 개인정비 시간 10분, 그리고 끝없는 선임병들의 지시와 명령이 쏟아졌다. 화장실 가는 시간조차 허락을 받아야 했고 밥을 먹는 속도도 1분을 넘기면 안 되었다. 물도 허락 없이 마실 수 없었고 하루 종일 선임병들의 눈치를 살펴야 했다. 민석이 GOP에 도착한 날은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매서운 겨울날이었다. 그날 밤 민석은 첫 경계 근무를 맡게 되었다. 철책앞 경계 초소에 배치된 그는 영하의 기온 속에서 북한 지역을 주시해야 했다.
초소 안에는 작은 난로가 있었지만 병장의 지시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었다. 난로. 그딴 거 필요 없어. 정신력으로 버텨. 우리 때는 이런 거 없었어. 2시간의 경계 근무를 마치고 온 민석의 손가락은 감각을 잃었고 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내무반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간신히 걸을 수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내무반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휴식이 아닌 이면우 병장의 또 다른 지시였다. 야, 쥐새끼. 너 밥 먹는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 지금부터 30초 안에 먹어. 이면우 병장의 고함에 민석은 허겁지겁 밥을 입에 우겨 넣었다. 그러나 손가락 감각이 없어 숟가락을 떨어뜨리는 실수를 했고 그 결과는 처참했다. 야, 이 새끼가 군대에서 경각심이 없어. 전투준비 태세 훈련한다. 다들 기둥 앞으로. 실내 온도가 영하로 떨어진 한겨울, 민석을 포함한 이등병들은 반팔. 체육복 차림으로 내무반 기둥 앞에서 팔굽혀펴기를 시작했다. 50번, 100번, 150번. 숫자는 계속 늘어갔고 민석의 팔은 후들후들 떨렸다. 지우는 이미 100번도 채 못하고 쓰러졌지만 이면우는 계속 고함을 질렀다. 일어나. 이 새끼야. 북한군이 쳐들어오면 누가 막아? 내가 쓰러지면 부대가 뚫려. 민석은 지훈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이면우가 그의 등을 발로 찼다. 누가 도우래? 각자 해결해야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혼자서도 강해져야 해. 힘들어? 힘든 거 맞지? 근데 너네가 실수하면 우리 GOP가 뚫리는 거야. 북한군이 쳐들어오는 거야. 그래도 힘들어? 이면우의 얼굴에는 기분 나쁜 미소가 떠올랐다. 민석은 그제서야 이곳이 단순한 군대가 아니라 심리적 고문이 일상화된 공간임을 깨달았다. 이곳에서의 가혹행위는 훈련이나 군기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지만 사실은 단순한 권력 과시와 괴롭힘에 불과했다. 같은 동기로 입대한 서지훈도 비슷한 처지였다. 야간 경계 근무를 마친 후 2시간 수면도 채 취하지 못한 채 다시 작업에 투입되고 식사 시간도 빼앗기는 일이 반복됐다. 지훈의 건강 상태는 나날이 악화되었다. 그는 밤마다 기침을 심하게 했고 열이 나는 듯 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민석아, 우리가 뭐 잘못했나? 지훈이 지친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눈은 깊이 움푹 들어가 있었다. 군대니까 그런 거지. 민석은 무덤덤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건 단순한 군대 생활이 아니라 인권 유린이었다. 아버지가 이런 상황을 안다면 어떻게 반응할까? 하지만 민석은 아버지의 도움을 청하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힘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고 싶었다. 아버지의 이름을 빌리는 순간 그는 평생 소장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할 것이다. 입대 한 달이 지나고 민석은 점점 변해갔다. 처음에는 반항적인 눈빛을 보이던 그도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명령에 복종하는 법을 배웠다. 그의 표정에서는 생기가 사라지고 기계적인 움직임만 남았다. 민석은 스스로가 변해가는 것을 느꼈다. 이대로 가다간 자신도 언젠가 지금의 이면우 병장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어느 날 밤 민석은 화장실 구석에서 몰래 일기를 썼다. 일기장은 입대 전 어머니가 몰래 가방에 넣어준 것이었다. 힘들 때 여기에 글을 쓰렴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었다. 오늘도 이면우 병장이 수류탄 투척 훈련이라며 우리를 얼음물 속에 세웠다. 손이 곱고 발이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지훈이는 열이 나는데도 훈련에 참여해야 했다. 내가 그를 도우려 했지만 그럴수록 이면우의 괴롭힘만 심해졌다.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지만 난 아버지의 도움 없이 이겨내고 싶다. 내 힘으로. 민석이 일기를 쓰고 있을 때 갑자기 화장실 문이 열렸다. 이면우 병장이 들어왔다. 민석은 황급히 일기장을 숨겼지만 이미 늦었다.
뭐야, 이 새끼가 일기도 쓰네. 누구야, 여자친구한테 편지야? 이면우가 비웃으며 다가왔다. 아닙니다. 그냥 메모입니다. 1이네. 군대에서 개인 물건에 대한 프라이버시는 없어. 이면우는 민석의 일기장을 빼앗아 펼쳤다.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이 새끼가 내가 가혹행위를 했다고 이걸 밖으로 보내려고 한 거야? 아닙니다. 그냥 개인적인. 이면우의 주먹이 민석의 복부에 꽂혔다. 민석은 바닥에 쓰러졌다. 이 새끼가 감히 기록을 남겨. 너 누구 뒤를 봐? 이름값 하려고. 이면우는 일기장을 찢어 변기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민석의 멱살을 잡고 일으켰다. 들어, 이 새끼야. 내가 쓴 것 중에 단 한마디라도 밖으로 새나가면 너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그 병신 같은 지훈이도 끝장날 줄 알아. 이면우의 위협은 실질적이었다. 민석은 자신보다 지훈이 걱정되었다. 지훈의 건강 상태는 날로 악화되었고 추가적인 괴롭힘을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소대장 김태준 대위는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묵인했다. 민석이 한 번은 용기를 내어 면담을 요청했지만 대위의 대답은 실망스러웠다. 군대 문화야. 나도 거쳐왔고 모두가 거쳐가는 과정이야.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 시간이 지나면 너도 적응할 거야. 그의 말은 무책임했지만 어느 정도 현실이기도 했다. GOP와 같은 최전방 부대에서는 이런 가혹행위가 전통처럼 이어져 왔다. 김대위도 자신의 이등병 시절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이다. 그는 단지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것을 필요한 과정으로 포장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다. 이면우 병장은 특히 민석을 표적으로 삼았다. 민석이 다른 이등병들보다 조금 더 당당하게 행동한다는 이유였다. 민석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단순히 민석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느꼈을 수도 있다. 야, 너 뭔가 특별한 놈인 것 같은데? 집안이 뭐야? 민석은 입술을 깨물었다. 일반 회사원입니다. 거짓말하냐? 눈빛이 달라. 뭔가 뒤배경이 있는 놈 같은데? 이면우의 의심은 근거가 없지 않았다. 민석은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군인 정신을 배웠고 그의 태도와 행동에는 일반 징집병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극한 상황에서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고 눈빛에는 여전히 자존감이 남아 있었다. 이면우는 민석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민석을 완전히 복종시키고 싶었다. 온전히 자신의 권력 아래 두고 싶었다. 그날 밤 이면우는 민석에게 철책 경계 근무를 연속으로 3번 서게 했다. 영하 20도의 강추위 속에서 민석은 거의 6시간을 움직이지 못하고 서 있어야 했다. 손가락은 감각을 잃어갔고 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군인의 기본 임무인 경계 근무를 핑계로 한명백한 가혹행위였다. 잠깐만 화장실에 다녀오겠습니다. 민석이 요청했지만 이면우는 거절했다. 안 돼. 적이 공격하면 화장실도 못 가. 민석은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자리를 지켰다. 그는 아버지가 늘 말했던 군인의 본분을 생각했다. 하지만 이건 군인의 본분이 아니라 단순한 괴롭힘이었다. 아버지가 말하는 군인 정신은 이런 게 아니었다. 서서히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추위에 노출된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체온증 증상이 나타났다. 민석은 점점 졸음이 오는 것을 느꼈다. 저체온증의 위험한 신호였다. 그는 정신을 차리려고 자신의 뺨을 때렸지만 곧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경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민석은 내무반에서 쓰러졌다. 의무대로 후송된 그의 온몸에서는 저체온증 증상과 함께 여러 멍 자국이 발견됐다. 특히 복부와 등에는 분명한 폭행 흔적이 있었다.
이등병이 어떻게 온몸에 이런 멍이 들었지? 누가 폭행했나? 의무대 군의관이 물었다. 훈련 중 넘어졌습니다. 민석은 입을 다물었다. 말해봤자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오히려 임현우의 보복이 더 심해질 수도 있었다. 무엇보다 지훈이 위험해질 수 있었다. 군의관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민석을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GOP에서 이런 일은 흔했고 대부분의 병사들은 침묵했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것은 없었기 때문이다. 의무실 침대에 누워 민석은 처음으로 자신의 결정에 의문을 품었다.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려 했지만 이건 단순한 적응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비인간적인 학대였다. 그는 자신의 몸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다. 지속적인 수면 부족, 영양 결핍, 그리고 저체온증은 돌이킬 수 없는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다. 무엇보다 지훈이 걱정되었다. 지훈은 이틀 전부터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렸지만 임현우는 그를 계속 작업에 투입시켰다. 열병 정도로 군대에서 빠지면 다 도망가려고 할 거 아냐? 라는 이유로. 민석은 마음의 갈등을 겪었다. 지금까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아버지의 도움 없이 살아오려 했던 자존심과 현실적으로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버지의 힘을 빌리는 것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그날 밤 민석은 열이 심해진 지훈의 모습을 보았다. 지훈은 침대에서 신음하며 의식이 혼미해 보였다. 의무병은 이미 퇴근한 후였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지훈아, 괜찮아? 내가 의무대에 데려다 줄게. 민석이 지훈을 일으키려는 순간 임현우가 내무반으로 들어왔다. 뭐 하는 거야? 누가 움직이라고 했어? 병장님, 지훈이가 많이 아픕니다. 의무대에. 시끄러. 꾀병 부리는 거야. 아프면 죽으면 되는 거야. 군대에서 아프다고 빼면 다 도망가려고 할 거 아냐. 임현우는 지훈의 침대를 발로 찼다. 떨고 있는 지훈에게 물을 끼얹었다. 자, 이제 열 내렸지? 일어나. 민석은 그 순간 결심했다.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이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였다. 그는 오랜 고민 끝에 아버지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아버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GOP에서 심각한 가혹행위가 있습니다. 제 동기 지훈이가 위험합니다. 제2작전 사령부 부사령관실에서 윤정호 소장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자정이 넘은 시간 아들의 문자를 확인한 그의 얼굴에 심각한 표정이 드리워졌다. 윤정호 소장은 28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었지만 이번만큼 심장이 빠르게 뛴 적은 없었다. 그는 즉시 참모들을 불러 모았다. 북한군 동향과 GOP 상황을 즉시 보고하라. 내일 아침 일찍 전방 부대 점검에 나선다. 참모들은 갑작스러운 소장의 지시에 당황했지만 곧 움직이기 시작했다. 윤정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건 단순한 아버지의 걱정이 아니라 군 지휘관으로서의 책임감이었다. 특히 인사처장은 해당 GOP 부대의 간부 명단과 병사 현황을 지금 당장 가져오도록. 윤정호 소장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아들이 자신의 이름을 쓰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군 생활을 해나가겠다는 결심을 존중했다. 하지만 그것이 인권 유린과 가혹행위를 참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군인으로서, 지휘관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그는 이 상황을 바로잡아야 했다. 사령관님, GOP 부대 현황 보고드립니다. 참모가 들고 온 서류를 검토하며 윤정호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다. 해당 GOP 부대는 최근 6개월간 병사 탈영이건 자해 시도 1건이 있었다.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였다. 내일 새벽 5시 헬기 준비하라. 감찰실장, 인사처장, 그리고 군의관 1명을 대동한다.
현장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윤정호 소장은 결단을 내렸다. 이건 단순히 자신의 아들을 지키는 일이 아니었다. 이건 대한민국 육군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 싸움이 내일 아침 시작될 것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조금만 더 견뎌라.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새벽 5시 군용 헬기는 제2작전 사령부 비행장에서 이륙했다. 윤정호 소장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어둑한 새벽 하늘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군 생활 28년 동안 그는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경험했지만 이번만큼 개인적으로 다가온 위기는 없었다. 헬기 안에는 감찰실장 박중령, 인사처장 김중령, 그리고 군의관 이소령이 함께 탑승해 있었다. 소장님, 정확히 어떤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십니까? 감찰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윤정호는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GOP 부대의 실질적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병사들의 인권 상황과 가혹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다. 감찰실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소장님, 사전 통보 없는 점검은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GOP는 최전방이라. 그래서 불시 점검이 필요한 것이다. 윤정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사전 통보하면 모든 것이 포장될 뿐이야. 병사들의 실제 생활 상태와 간부들의 관리 실태를 있는 그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불시 점검이 최선이다. 헬기가 GOP 부대 근처 착륙장에 도착하자 윤정호는 먼저 내렸다. 이미 연락을 받은 대대장이 황급히 달려와 경례를 올렸다. 제5대대장 최준혁 중령입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의 준비가. 윤정호는 대대장의 말을 끊었다. 준비는 필요 없다. 있는 그대로를 보고 싶다. 지금 바로 GOP 부대로 가지. 불안한 표정의 대대장을 따라 윤정호의 일행은 GOP로 향했다. 차량으로 30분을 달려 도착한 GOP는 새벽 6시의 고요함 속에 있었다. 아직 아침 점호 전이었고 대부분의 병사들은 내무반에서 자고 있을 시간이었다. 먼저 내무반부터 점검하겠다. 윤정호의 지시에 대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소장님, 아직 아침 점호 전이라 병사들이 취침 중입니다. 먼저 중대장들을 불러. 더 좋다. 실제 생활 환경을 확인할 수 있으니. 윤정호의 단호한 어조에 대대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윤정호 일행이 내무반 건물로 향하는 순간 멀리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소리는 3중대 건물에서 나오고 있었다. 윤정호는 즉시 방향을 바꿔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다. 3중대 내무반에 도착한 윤정호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열이 오른 듯한 얼굴의 서지훈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이면우 병장이 그를 발로 차며 일어나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윤민석은 지훈을 보호하려는 듯 그 앞에 서 있었다. 뭐 하는 짓인가? 윤정호의 우렁찬 목소리에 내무반이 일순간 정적에 빠졌다. 이면우는 놀라 뒤돌아보았다. 누구십니까? 이면우가 당황하며 물었다. 제2작전 사령부 부사령관 윤정호 소장이다. 윤정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지금 당장 그 병사에게서 물러나라. 이면우는 혼비백산하여 뒤로 물러섰다. 윤민석과 윤정호의 눈이 마주쳤지만 두 사람 모두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다. 윤정호는 즉시 군의관을 불렀다. 이 병사 상태를 확인하라. 군의관이 지훈을 살피는 동안 윤정호는 내무반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병사들의 생활 공간은 열악했다. 천장에서는 물이 새고 있었고 난방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실내 온도는 영하에 가까웠다. 침상 위 담요는 얇고 낡았으며 병사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핏기 없이 창백했다. 이 병사는 즉시 후송이 필요합니다. 폐렴 증상이 심각하고 탈수 상태입니다.
군의관의 진단에 윤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즉시 군 병원으로 후송하라. 그의 지시에 군의관은 앰뷸런스를 요청했다. 윤정호는 이제 임현우를 향해 걸어갔다. 계급이 뭔가? 병장입니다, 소장님. 병장, 지금 뭘 하고 있었지? 임현우는 몸을 떨었다. 훈련. 아침 기상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발로 차는 것이 훈련인가? 윤정호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게 대한민국 육군에서 가르치는 훈련인가? 임현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순간 중대장 김태준 대위가 헐레벌떡 내무반으로 들어왔다. 그는 정신없이 윤정호에게 경례를 올렸다. 삼중대장 김태준 대위입니다. 소장님의 방문을. 윤정호는 김 대위의 말을 끊었다. 대위, 당신 중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나? 김 대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가혹행위. 이 중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혹행위를 알고 있었느냐고 묻는다. 김 대위는 말을 더듬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소장님. 단지 군기를 잡기 위한. 이것이 군기인가? 윤정호는 쓰러져 있는 지훈을 가리켰다. 병사를 학대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 육군의 군기인가? 내무반의 침묵이 흘렀다. 윤정호는 이제 다른 병사들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보게. 이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나? 처음에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병사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 윤민석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소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해보게, 이등병. 이곳에서는. 민석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한 듯 계속 말했다. 불필요한 얼차례, 수면 박탈, 폭행, 그리고 의료 지원 거부가 일상적으로 벌어졌습니다. 특히 병장 임현우에 의해. 거짓말입니다. 임현우가 소리쳤다. 이 새끼가 거짓말을. 입을 다물게. 윤정호의 목소리에 임현우는 즉시 입을 다물었다. 계속해보게, 이등병. 민석은 차분하게 계속했다. 병사들은 지속적인 수면 부족과 영양 결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 제한과 불충분한 방한복으로 저체온증 위험에 노출됩니다. 아픈 병사들도 의무대 방문이 제한되고 꾀병이라는 이유로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정호는 묵묵히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감찰실장, 이 자리에서 즉시 조사를 시작하겠다. 모든 병사들을 개별 면담하라. 인사처장은 간부들의 인사 기록을 확인하고 비위 행위 이력을 조사하라. 윤정호의 지시에 감찰실장과 인사처장은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윤정호는 이제 김 대위를 향해 걸어갔다. 대위, 당신 사무실로 가지. 중대장실로 들어선 윤정호는 문을 닫았다. 김 대위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김 대위, 당신은 육사 출신이지? 네, 소장님. 육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지? 장차이. 나라의 간성이 될 장교는 부하를 자신의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 이 말을 기억하나? 김 대위는 고개를 숙였다. 기억합니다, 소장님. 그런데 왜 당신의 부하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지? 왜 당신은 가혹행위를 묵인했지? 김 대위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GOP에서는 이런 일이 관행으로. 관행이라고? 윤정호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다. 불법적인 가혹행위가 관행이라고? 그게 당신의 변명인가? 그런 뜻이 아니라. 김 대위는 말을 더듬었다. 저도 이등병 때 이런 일을 겪었고 그것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전방에서는 강한 군기가 필요하고, 그래서 병사들을 학대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생각했나? 윤정호는 김대위의 말을 끊었다. 이것이 대한민국 육군의 지휘관이 가져야 할 생각인가? 김대위는 더 이상 말이 없었다. 윤정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나도 과거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다. 가혹행위가 강한 군인을 만든다고.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어. 진정한 강인함은 두려움이나 고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에서 온다. 위험한 상황에서 서로를 지켜주려는 전우애에서 오는 것이지. 김대위는 놀란 표정으로 윤정호를 바라보았다. 윤정호는 계속했다. 대위, 지금부터 이 중대는 완전히 새롭게 운영될 것이다. 가혹행위는 즉시 중단되고 병사들의 인권은 철저히 보호받을 것이다. 당신은 이 과정을 주도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다른 지휘관이 필요한가? 김대위는 갑자기 결심한 듯 허리를 폈다. 제가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 불찰을 인정하고 중대를 새롭게 변화시키겠습니다. 윤정호는 그를 잠시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기회를 주겠다. 하지만 결과로 증명해 보이게. 중대장실에서 나온 윤정호는 이제 병사들의 개별 면담이 진행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감찰실장의 지휘 아래 각 병사들은 별도의 공간에서 비밀리에 면담을 받고 있었다. 윤민석도 그중 한 명이었다. 면담실에 들어선 민석은 긴장했다. 그는 아버지와 직접 대면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감찰실장이 그를 맞이했다. 이등병 윤민석 맞나? 네, 감찰실장님. 앉게. 솔직하게 말해보게. 이곳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민석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이면우 병장의 가혹행위, 수면 박탈, 구타, 언어폭력, 그리고 지훈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무력감까지. 그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이등병, 왜 더 일찍 신고하지 않았나? 감찰실장이 물었다. 민석은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다. 처음에는 군대니까 이런 것이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신고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보복을 당할 수도 있고요. 감찰실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많은 병사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 하지만 알아두게. 군대라는 이유로, 관행이라는 이유로 불법적인 가혹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네. 오늘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민석이 면담실에서 나왔을 때 윤정호가 복도에 서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아버지와 아들,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소장과 이등병으로서. 윤정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민석도 같은 방식으로 응답했다. 말없는 대화였지만 둘 사이에는 깊은 이해와 존중이 오갔다. 감찰이 진행되는 동안 윤정호는 GOP 부대 전체를 점검했다. 병사들의 생활 환경은 심각하게 열악했다. 난방시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침상과 담요는 낡고 불충분했다. 화장실은 청결하지 못했고 샤워 시설은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다. 윤정호는 대대장에게 말했다. 군인들이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국가를 지킬 수 있겠나? 즉시 개선 조치를 취하게. 점심시간 윤정호는 병사들과 함께 식사하기로 했다. 그는 일부러 윤민석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윤정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보게. 식사는 어떤가? 충분한가?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사실, 양이 너무 적습니다, 소장님. 특히 겨울에는 더 많은 열량이 필요한데. 윤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에게는 더 많은 영양이 필요하지. 즉시 식단과 배급량을 재검토하게 할 것이다.
식사를 마친 후 윤정호는 윤민석을 불렀다. 두 사람은 부대 뒤편 한적한 곳으로 걸어갔다. 괜찮니? 처음으로 윤정호는 아버지로서 물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괜찮습니다. 왜 더 일찍 말하지 않았니? 민석은 잠시 망설였다. 제 힘으로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받고 싶지 않았고요. 윤정호는 깊은 이해의 표정으로 민석을 바라보았다. 자랑스럽구나, 민석아. 하지만 이건 특별 대우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군인의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성의 문제지. 내가 내 아들이 아니었더라도 이런 상황은 바로 잡아야만 하는 거야. 민석은 아버지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아버지를 단순한 군인 아버지가 아닌 진정한 지휘관으로서 존경하게 되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윤정호는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변화가 시작될 거다. 이 부대에서 그리고 전체 육군에서. 그날 오후 감찰 결과가 윤정호에게 보고되었다. 면담 결과 대부분의 병사들이 가혹행위를 경험했거나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특히 임현우 병장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 수준이었다. 윤정호는 즉시 조치를 내렸다. 임현우 병장은 구속하여 헌병대로 이송하라. 김태준 대위는 보직 해임 후 재교육을 실시한다. 그러나 윤정호의 조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더 근본적인 변화를 원했다. 대대장, 지금부터 이 부대는 인권 존중 모범 부대로 운영될 것이다. 병사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인권 교육을 강화하며 가혹행위 신고 시스템을 재정비한다. 한 달 후 다시 점검할 것이다. 윤정호는 이어서 모든 병사들을 집합시켰다. 부대 연병장에 모인 병사들 앞에서 그는 단호하게 연설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한다. 군대는 가혹행위와 인권 유린이 용납되는 곳이 아니다. 군인은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함으로써 강해지는 것이다. 앞으로 이 부대는 새로운 군 문화의 모범이 될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즉시 신고하라.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다.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들의 표정에는 두려움 대신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다. 윤정호가 연설을 마치고 헬기장으로 향할 때 윤민석이 멀리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시선을 교환했다. 공식적인 작별 인사나 감정적인 표현은 없었지만 그들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했다. 아버지와 아들은 이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헬기에 오르기 전 윤정호는 마지막으로 대대장에게 당부했다. 대대장, 이 일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다. 이건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정상적인 방향이다. 명심하게. 헬기가 이륙하면서 윤정호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GOP 부대를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아들에 대한 걱정, 군 지휘관으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변화의 시작에 대한 희망. 감찰실장,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군 차원의 가혹행위 실태 조사를 실시하게. 이건 단순히 한 부대의 문제가 아니야. 감찰실장은 놀란 표정으로 윤정호를 바라보았다. 소장님, 그 규모는 상당히 클 것입니다. 많은 반발도 예상됩니다. 윤정호의 표정은 굳건했다. 알고 있네. 하지만 변화는 누군가가 시작해야 하지 않겠나? 우리가 그 시작이 될 것이다. 헬기는 어두워지는 하늘을 가로질러 기지로 돌아갔다. 윤정호의 마음속에는 이제 명확한 사명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아들을 지키는 일이 아니었다. 이것은 대한민국 육군의 미래를 위한 싸움의 시작이었다. 윤정호 소장의 전격적인 GOP 부대 점검 이후 육군 내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의 지시에 따라 전군 차원의 가혹행위 실태 조사가 시작되었고 GOP 부대는 인권 존중 모범 부대로 개편되었다.
하지만 변화는 결코 쉽게 오지 않았다. 점검 후 일주일 언론에는 최전방 GOP 부대 가혹행위, 적발 제2작전 사령부 부사령관 직접 개입이라는 헤드라인이 보도되었다. 군 내부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일부 지휘관들은 윤정호의 행동을 지지했지만 상당수는 전통적인 군 문화를 훼손한다며 반발했다. 이게 무슨 소리요? 그런 방식으로는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없습니다. 최전방은 항상 특별했습니다. 강도 높은 훈련과 엄격한 군기가 필요한 곳이죠. 육군 고위 장성들의 회의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일부 원로 장성들은 윤정호의 접근법이 너무 급진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윤정호는 흔들리지 않았다. 존경하는 선배님들, 우리가 말하는 전통과 군기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봅시다. 병사들을 학대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군기입니까? 윤정호의 강력한 의지 앞에 반대 의견들은 점차 수그러들었다. 특히 실태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조사 결과 전군 비율로 평균 40%의 병사들이 다양한 형태의 가혹행위를 경험했으면 특히 GOP와 같은 최전방 부대에서는 그 비율이 70%에 달했다. 이러한 충격적인 결과에 육군 수뇌부도 더 이상 눈을 감을 수 없었다. 군 수뇌부의 회의 끝에 육군 참모총장은 병영문화혁신 특별대책 시행을 발표했다. 그리고 그 책임자로 윤정호 소장이 임명되었다. 윤정호는 이제 한 부대가 아닌 전체 육군의 병영 문화를 바꾸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 것이다. 한편 GOP 부대에서는 더 직접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면우 병장은 군사법원에서 가혹행위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김태준 대위는 보직 해임 후 인권교육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김태준 대위가 윤정호에게 직접 면담을 요청한 것이다. 제2작전 사령부 사무실에서 김태준 대위를 만난 윤정호는 그의 변화를 눈치챘다. 초췌했지만 눈빛은 더 선명해진 듯 했다. 소장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윤정호는 묵묵히 그의 말을 들었다. 저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관행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것을 필요한 과정이라고 포장했고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군인다움이 무엇인지를. 김 대위의 진심 어린 고백에 윤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고 싶은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직접 변화를 이끌고 싶습니다. 제가 잘못했던 부대에서 제가 변화의 선두에 서고 싶습니다. 윤정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정을 내렸다. 좋아. 자네를 GOP 중대장으로 다시 임명하겠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지휘해보게.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주게. 김 대위의 눈에 결의가 빛났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GOP 부대로 돌아온 김태준 대위는 완전히 새로운 지휘 방식을 도입했다. 그는 먼저 모든 병사들과 개별 면담을 실시하고 그들의 고충과 불만을 경청했다. 병사들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직접 나섰고 상관에게도 강력하게 요구했다. 가장 큰 변화는 그의 소통 방식이었다. 이제 그는 군기라는 이름으로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용납하지 않았고 대신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소통을 강조했다. 윤민석도 이러한 변화를 몸소 체험하고 있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부대 생활에 그도 조금씩 적응해 갔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자신의 존재감이었다. 이제 그는 단순한 쥐새끼가 아니라 부대의 일원으로 존중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든 병사가 이러한 변화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다. 일부 고참병들은 새로운 방식에 불만을 표했다. 이게 뭐야? 이제 군대가 유치원이 된 거야?
이런 식으로는 전쟁 나면 다 죽는다고. 김대위는 이러한 저항에도 굴하지 않았다. 그는 반대 의견을 가진 병사들과도 대화하며 새로운 방향을 설득했다. 여러분, 강한 군대는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옵니다. 서로 존중하고 단결된 부대가 진정으로 강한 부대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부대 분위기는 점점 바뀌어 갔다. 병사들의 표정은 밝아졌고 부대 성과도 향상되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사고율의 감소였다. 가혹행위와 관련된 사고는 물론 탈영이나 자해 시도도 크게 줄었다. 한편 윤민석의 동기 서지우는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다. 어느 날 윤민석은 지훈을 면회하러 갔다. 민석아, 너 덕분에 살았어. 지훈은 웃으며 말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아니야, 내가 용기 내서 신고하지 않았다면 난 여기 없었을 거야. 민석은 쑥스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사실 자신이 직접 신고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한 것도 일종의 신고였다고 볼 수 있었다. 근데 그 소장님이 너랑 무슨 관계야? 지훈이 문득 물었다. 민석은 잠시 망설였다. 아직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싶지 않았다. 그냥 우연히 그분이 방문하신 거야. 지훈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민석을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군 병원을 나온 민석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이제 자신의 정체를 언제까지 숨겨야 할지 고민이었다. 아버지의 개입으로 상황이 바뀌긴 했지만 그것이 자신이 소장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그러던 중 민석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윤정호 소장이 다시 GOP 부대를 방문한다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병영문화혁신 현장 점검을 위한 공식 방문이었다. 부대는 다시 한번 긴장감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가혹행위를 숨기기 위한 긴장이 아니라 변화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긴장이었다. 김태준 대위는 모든 병사들을 모아 브리핑했다. 여러분, 내일 윤정호 소장님이 우리 부대를 방문하십니다. 특별히 꾸미거나 포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면 됩니다. 우리 부대가 어떻게 변했는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민석은 아버지와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묘한 감정이 들었다. 그동안 수시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긴 했지만 공식적인 만남은 처음이었다. 특히 이제는 부대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에 그 만남의 의미도 달라질 것이었다. 다음 날 윤정호 소장이 GOP 부대에 도착했다. 이번에는 헬기가 아닌 차량으로 왔고 수행 인원도 적었다. 부대에 들어서는 윤정호의 표정은 이전과는 달리 온화했다. 잘 지내나 대위? 윤정호는 김태준 대위에게 인사했다. 네, 소장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윤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직접 보고 싶네. 윤정호는 부대를 샅샅이 둘러보았다. 내무반의 환경은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난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고 침상과 담요도 교체되었다. 화장실과 샤워실은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무엇보다 병사들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다. 이전에 무기력하고 두려운 눈빛 대신 이제 그들의 얼굴에는 활기와 자신감이 엿보였다. 점심시간 윤정호는 다시 병사들과 함께 식사했다. 이번에도 그는 윤민석이 있는 테이블에 앉았다. 식사가 개선되었나? 윤정호가 물었다. 네, 소장님. 훨씬 좋아졌습니다. 한 병사가 대답했다. 양도 충분해지고 메뉴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래, 좋네. 윤정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의 시선이 민석에게 향했다. 이등병, 자네는 어떤가? 부대 생활이 나아졌나? 민석은 잠시 아버지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 눈빛에는 공식적인 질문 너머에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네, 소장님.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군인이 된 것 같습니다. 윤정호의 눈이 잠시 반짝였다. 그는 아들의 말에 담긴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다. 식사 후 윤정호는 김태준 대위와 함께 현황 보고를 받았다. 김 대위는 부대의 변화와 성과를 상세히 보고했다. 병사들의 사기가 크게 향상되었으며 야간 경계, 근무와 같은 핵심 임무의 수행 능력도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부대원 간의 신뢰가 강화되어 더 단단한 전투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윤정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네, 대위. 자네가 이런 변화를 이끌었다니 정말 자랑스럽네. 김 대위의 얼굴에 감동의 기색이 스쳤다. 한때 꾸짖음을 받았던 상관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들은 것은 그에게 큰 의미였다. 하지만 소장님,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일부 고참병들의 저항도 있고 상급 부대에서의 지원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윤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네. 우리는 긴 여정을 시작했을 뿐이야. 하지만 자네와 같은 지휘관들이 있기에 나는 희망을 갖고 있네. 점검을 마치고 윤정호는 부대원 전체를 모아 연설했다. 연병장에 모인 병사들 앞에서 그는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여러분, 한 달 전 이곳을 처음 방문했을 때와 지금의 모습은 확연히 다릅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변화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인다움이란 폭력이나 억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 그리고 명확한 목표의식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진실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윤정호의 말에 부대원들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 과거의 관행에 안주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함께 단결하고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간다면 그 어떤 저항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윤정호의 연설이 끝난 후 한 병사가 용기를 내어 질문했다. 소장님, 저희 GOP뿐만 아니라 다른 부대들도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윤정호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입니다.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부대가 그 변화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 새로운 군 문화의 개척자들입니다. 방문 일정을 마친 윤정호는 떠나기 전 윤민석을 따로 불렀다. 두 사람은 부대 외곽의 조용한 산책로를 걸었다. 정말 괜찮은 거니? 윤정호가 물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 없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아니에요. 아버지는 단순히 저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병사들을 위해 행동하셨어요. 그것이 제가 아버지를 더 존경하게 된 이유예요. 윤정호의 눈이 촉촉해졌다. 그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군대에서의 경험은 어떠니? 힘들었지? 민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상하게도 감사한 시간이 되어가고 있어요.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더 명확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윤정호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군대의 진정한 의미다. 자신을 발견하고 동료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용기를 배우는 것. 하지만 그것은 결코 학대나 가혹행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없어.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걸었다. 주변의 자연 풍경이 평화로웠다. 북한과의 접경 지역이라는 긴장감 속에서도 이 순간만큼은 평온함이 감돌았다. 앞으로의 계획은 뭐니? 윤정호가 물었다.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지만 저녁 후에는 아버지처럼 육사에 지원하고 싶어요. 윤정호는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정말? 예전에는 군인이 되고 싶지 않다고 했었는데. 민석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진정한 군인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변화의 일부가 되고 싶어요. 아버지가 시작한 변화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윤정호의 눈에 자부심이 빛났다. 그는 아들의 결정을 존중했고 그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부대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묵묵히 걸었다. 공식적으로는 소장과 이등병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아버지와 아들이었다. 그들이 부대 정문에 다가갔을 때 김태준 대위가 다가왔다. 소장님, 출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윤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네, 대위. 그는 마지막으로 민석을 바라보았다. 이등병 건투를 빈다. 민석은 거수 경례로 답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윤정호가 떠난 후 김대위는 민석에게 다가왔다. 민석아, 나한테 말하지 않아도 돼. 나도 눈치챘어. 민석은 놀란 표정으로 김대위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이신지. 소장님이 내 아버지시지. 굳이 숨기지 않아도 돼. 난 이미 알고 있어. 민석은 한숨을 내쉬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걱정 마. 내 비밀은 지켜줄게. 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직접 말해야 할 때가 올 거야. 김대위의 말에 민석은 깊이 고민에 빠졌다. 자신의 신분을 계속 숨겨야 할지 아니면 당당하게 밝혀야 할지. 그것은 앞으로 그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였다. 윤정호 소장의 두 번째 방문 이후 GOP 부대는 병영문화, 혁신 모범 부대로 육군 내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다른 부대 지휘관들과 간부들이 견학을 오기도 했고 육군 본부에서는 이 사례를 전군에 확산시키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었다. 변화의 바람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되어가고 있었다. 윤민석에게는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김태준 대위가 자신의 신분을 알게 된 이후 그는 자신의 정체를 언제 어떻게 공개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동료 병사들, 특히 서지훈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들의 반응이 두려웠다. 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동안 쌓아온 관계가 변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를 짓눌렀다. 어느 날 저녁 민석은 내무반 뒤편 작은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 속에도 새순이 돋아나는 나무들이 보였다. 여기서 뭐해? 서지훈이 다가왔다. 그는 병원에서 완전히 회복하여 부대로 복귀한 상태였다.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 지우는 민석 옆에 앉았다. 무슨 생각? 민석은 망설였다. 지금이 진실을 말할 때일까?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지우나 사실. 내가 말하지 않은 것이 있어. 지우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민석을 바라보았다. 뭔데? 윤정호 소장님 사실은 내 아버지야. 순간 지훈의 눈이 커졌다. 뭐? 진짜로?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내가 말하지 않은 건 특별 대우받고 싶지 않아서였어. 내 힘으로 군 생활을 해내고 싶었거든. 지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석은 불안하게 그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래서 그때 갑자기 소장님이 오셔서 모든 게 바뀐 거구나. 지훈이 중얼거렸다. 미안해, 진작 말하지 않아서.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와, 대박이다. 내 친구가 소장님 아들이라니. 민석은 의아한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너 화나지 않았어? 화? 왜? 내 덕분에 내가 살았는데. 그리고 부대도 완전히 달라졌고. 사실 나도 뭔가 짐작은 했어. 너랑 소장님이 왠지 닮았거든. 민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지훈의 반응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긍정적이었다. 근데 다른 애들한테는 말할 거야? 지훈이 물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 숨기는 것도 피곤하고 솔직해지고 싶어. 지우는 민석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 생각했어. 걱정 마, 내가 옆에 있을게. 다음 날 민석은 김 대위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공개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확실한 거지? 김 대위가 물었다. 한번 공개하면 되돌릴 수 없어. 네, 중대장님.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생활하고 싶습니다. 김 대위는 미소를 지었다. 좋아, 내 결정을 존중한다. 내가 도와줄게. 김 대위의 주선으로 그날 저녁 민석은 중대원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저녁 점호 후 병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김 대위가 발표했다. 여러분, 오늘 윤민석 일병이 여러분께 전할 말이 있습니다. 민석은 떨리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섰다. 모든 전우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전우 여러분, 사실 제가 지금까지 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윤정호 소장님의 아들입니다. 내무반의 놀라움의 탄성이 흘렀다. 병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제가 이것을 숨겨온 이유는 특별 대우를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과 같은 일병으로서 제 힘으로 군 생활을 해내고 싶었습니다. 민석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분께 솔직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그저 여러분의 전우로 남고 싶습니다. 소장의 아들이 아닌 윤민석으로. 고요한 침묵이 흘렀다. 민석은 불안하게 전우들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때 한 병사가 일어섰다. 와, 대단하다. 소장님 아들이면서 GOP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다니. 다른 병사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서 그때 소장님이 오셔서 모든 게 바뀐 거구나. 덕분에 우리도 살만해졌어. 하나둘 병사들이 반응하기 시작했고 대부분은 긍정적이었다. 물론 일부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내기도 했지만 민석이 우려했던 것처럼 적대적인 반응은 없었다. 김 대위가 마무리 발언을 했다. 여러분, 윤민석 일병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시다. 그는 특권을 누리지 않고 모든 어려움을 여러분과 함께 견뎌왔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군인 정신이 아닐까요? 병사들의 박수 소리가 내무반을 가득 채웠다. 민석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그는 이제야 진정으로 자유로워진 느낌이었다. 그날 밤 민석은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버지, 오늘 전우들에게 제 정체를 밝혔습니다. 생각보다 모두 잘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제 길을 가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시작하신 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호는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답장을 보냈다. 내 용기가 자랑스럽구나. 이것이 진정한 리더의 첫걸음이다. 앞으로의 군 생활도 내 방식대로 당당하게 해나가길. 시간이 흘러 윤민석의 GOP 근무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이제 그는 일병에서 상병으로 진급했고 후임병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민석은 자신이 겪었던 가혹행위의 기억을 떠올리며 후임병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는 과거의 악습을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병영 문화의 모범이 되기로 결심했다. 후임병들이 왔대. 우리도 이제 갈굼을 해볼까? 한 동기가 농담처럼 말했다. 민석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바꿔나가야 해. 우리가 당한 고통을 또 다른 이들에게 전가하는 건 악순환일 뿐이야. 민석의 단호한 태도에 동기들도 동의했다. GOP 부대는 이제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가고 있었다. 후임병들은 존중받으며 임무를 배웠고 선임병들은 책임감 있게 그들을 지도했다. 물론 군기는 여전히 엄격했지만 그것은 더 이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상호 존중과 책임감을 통해 유지되었다. 윤정호 소장의 병역 문화 혁신 노력도 전군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그의 주도로 육군은 인권 존중 선진 병영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각 부대별로 인권 감시관이 임명되었다. 가혹행위 신고 시스템이 강화되었고 병사들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도 증액되었다. 물론 저항도 있었다. 일부 고위 장성들과 보수적인 지휘관들은 군이 너무 약해진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윤정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직접 각 부대를 순회하며 지휘관들을 설득했고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었다. 가혹행위가 줄어든 부대에서는 오히려 전투력이 향상되고 사고율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객관적인 데이터는 반대 의견을 무력화시켰다. 어느 날 육군본부에서 대규모 회의가 열렸다. 병역문화 혁신 중간 성과 보고회였다. 윤정호는 주요 발표자로 나섰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장성 여러분, 오늘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는 각종 통계와 사례를 제시하며 변화의 효과를 증명했다. 가혹행위 발생률은 60% 감소했고 탈영과 자살 시도는 70% 이상 줄었다. 무엇보다 병사들의 임무 수행 능력과 사기가 크게 향상되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강한 군대의 모습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군대,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입니다. 윤정호의 발표가 끝난 후 육군 참모 총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윤 소장의 발표에 깊이 공감합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 변화에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육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총장의 지지 선언에 회의장에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변화의 물결은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회의가 끝난 후 총장은 윤정호를 개인적으로 불렀다. 소장, 자네에게 좋은 소식이 있네. 다음 인사에서 중장으로 진급하고 제영사단장으로 임명될 예정이야. 윤정호는 놀랐다. 감사합니다, 총장님. 하지만 제가 아직 자네는 충분히 자격이 있네. 그리고 더 높은 위치에서 이 변화를 이끌어 나가길 바라네. 윤정호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이것은 단순한 진급이 아니라 그의 비전과 노력이 인정받은 증표였다. 한편 GOP 부대에서는 민석의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는 이제 베테랑 병사로서 후임들을 잘 이끌고 있었다. 그의 리더십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었다. 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후에도 전우들은 그를 특별 대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진정성과 능력을 인정하고 존중했다. 전역을 2달 앞둔 어느 날 민석은 김태준 대위에게 불려갔다. 민석아, 좋은 소식이 있어. 내 아버지께서 중장으로 진급하시고 사단장으로 임명되셨어. 민석은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잘 됐네요. 축하 인사를 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무슨 제안이신지요? 김대위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너 육사 지원해 볼 생각 없어? 난 내가 훌륭한 장교가 될 자질이 충분하다고 생각해. 민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사실 그는 이미 아버지에게 육사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으니 더욱 의미가 깊었다. 사실 이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전역 후에 육사 시험을 준비할 계획이었어요. 김 대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정말? 그렇다면 내가 추천서를 써줄게. 내가 이곳에서 보여준 리더십과 성장은 정말 인상적이었어. 민석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에게 이것은 큰 격려였다.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이었다.
저녁을 앞둔 마지막 달 민석은 GOP 부대에서의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두려움과 불안, 이면우 병장에게 당했던 가혹행위, 그리고 아버지의 개입으로 시작된 변화까지. 그 모든 과정이 이제는 소중한 경험으로 남아 있었다. 저녁 전날 밤 민석은 부대 뒤편 언덕에 올라 북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제 이곳을 떠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다. 뭐해 선임병? 서지훈이 그의 옆에 다가와 앉았다. 그냥 마지막으로 이곳을 기억하고 싶어서. 내일이면 저녁이네. 부럽다. 민석은 미소를 지었다. 너도 곧 따라올 거잖아.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 속에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민석아, 진짜 육사 갈 거야? 지훈이 물었다. 응. 이번에 시험 준비 시작할 거야. 꼭 합격할 거야. 넌 정말 좋은 장교가 될 거라고 생각해. 민석은 지훈의 말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들은 이곳 GOP에서 진정한 전우회를 경험했고 그것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었다. 저녁일 아침 민석은 마지막으로 내무반을 정리했다. 그의 침상을 이제 다른 병사가 사용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물건들을 짐가방에 넣으면서 그는 문득 훈련소 입소날 아버지가 해준 말을 떠올렸다. 너의 선택이다. 끝까지 내 힘으로 해내라. 그는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다. 아버지는 단순히 군대에서 살아남으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과 원칙을 지키며 성장하라는 의미였을 것이다. 부대 정문 앞 전역하는 민석을 환송하기 위해 전우들이 모였다. 김태준 대위도 자리했다. 윤민석 병장, 대한민국 육군의 일원으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을 치하하며 이제 전역을 명함. 앞으로도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훌륭한 민간인이 되기를 바람. 김 대위의 공식적인 전역 선언에 이어 전우들의 박수가 터져나왔다. 민석은 마지막으로 거수 경례를 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제 평생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민석은 전우들과 일일이 작별 인사를 나눴다. 많은 이들이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의 말을 건넸다. 특히 서지훈과의 작별은 더욱 감동적이었다. 잘 가, 민석아. 육사 합격하면 꼭 연락해. 그래, 너도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고 건강하게 전역해. 두 사람은 굳게 포옹했다. 함께 고난을 이겨낸 전후에는 평생 지속될 것이었다. 부대를 나서는 민석의 마음은 묘하게 복잡했다. 이제 군복을 벗고 민간인으로 돌아가지만 그의 군인 정신은 더욱 강해져 있었다. 그는 이곳에서 진정한 용기와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웠다. 부대 앞에는 윤정호 중장이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직접 아들을 마중 나온 것이었다. 민석은 아버지의 차에 올랐다. 수고했다, 아들. 윤정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중장 진급과 사단장 임명을요. 윤정호는 미소를 지었다. 모두 내 덕분이야. 내가 없었다면 이 모든 변화는 시작되지 않았을 거야. 부대를 떠나는 차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각자의 시선에서 본 GOP 부대의 변화, 육군의 미래, 그리고 민석의 앞으로의 계획까지. 아버지, 진지하게 육사에 지원하고 싶습니다. 윤정호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 결정을 존중한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특히 너는 윤정호 중장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가야 하니까. 괜찮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에 두렵지 않아요. GOP에서 이미 경험했으니까요.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면서도 제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윤정호의 눈에 자부심이 빛났다. 그의 아들은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성장한 것이었다. 차는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렸다. 민석은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제 그의 앞에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육사 입학 준비, 그리고 장교로서의 살. 그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지만 그는 이제 그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내가 시작한 변화는 계속될 거야. 윤정호가 말했다. 너와 같은 젊은이들이 군에 들어오고 내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군 문화를 만들어갈 테니까. GOP 부대는 이제 전설이 되었다. 윤민석의 GOP라 불리며 병영문화 혁신의 상징적인 사례로 언급되곤 했다. 많은 지휘관들이 이곳을 방문하여 변화의 과정을 배워갔고 그 경험은 다른 부대로 확산되었다. 세월이 흘러 윤정호는 대장으로 진급하여 육군 참모총장이 되었고 윤민석은 육사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했다. 그들 부자는 각자의 위치에서 대한민국 육군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 있었다. 육군 본부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이제는 소위가 된 윤민석과 총장이 된 윤정호가 나란히 서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세대를 이어 계승되는 진정한 군인 정신의 상징처럼 보였다. 잘 해내고 있구나, 소위. 윤정호가 공식적인 어조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 민석도 같은 공식적인 태도로 답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 속에는 깊은 이해와 존경,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와 아들, 그들은 이제 진정한 동료가 되어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변화는 결코 쉽게 오지 않는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경험이 필요하고 때로는 용기 있는 결단이 요구된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가 올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윤민석과 윤정호의 이야기는 이제 대한민국 육군의 새로운 전통이 되어 미래의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있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들, 손자들이 복무하는 군대가 조금 더 따뜻하고 건강한 곳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여러분의 군 시절 경험이나 자녀 걱정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의 관심이 대한민국 군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저는 그 변화의 중심에 서고 싶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더 이상 누구도 그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다. 아버지와 아들, 중장과 전역병, 그리고 변화의 시작점과 그 계승자. 그들은 이제 같은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한편 GOP 부대에서는 민석이 떠난 후에도 변화의 바람이 계속되고 있었다. 김태준 대위의 지휘 아래 부대는 인권 존중 선진병령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았다. 새로 들어온 이등병들은 더 이상 가혹행위에 시달리지 않고 존중받으며 임무를 배웠다. 서지훈은 이제 선임병이 되어 후임들을 지도하고 있었다. 그는 민석에게서 배운 리더십을 실천하며 새로운 군 문화의 전파자가 되었다. 너희들은 정말 운이 좋아. 지훈은 후임병들에게 말했다. 예전엔 여기가 지옥이었거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 모두 한 사람의 용기 덕분이지. 그는 민석의 이야기를 후임들에게 들려주곤 했다. 소장의 아들임에도 특권을 거부하고 모든 고난을 이겨낸 병사, 그리고 그로 인해 시작된 전군의 변화까지. 그것은 이제 GOP 부대의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다. 1년 후 윤민석은 육군사관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했다. 그의 합격은 철저히 실력으로 이룬 것이었다. 물론 윤정호 중장의 아들이라는 점이 주목받기도 했지만 민석의 뛰어난 성적과 GOP에서의 경험이 더 큰 평가 요소가 되었다. 육사 입학식 날 윤정호 중장은 아들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다. 민석은 이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갈 것이었다. 내가 자랑스럽구나, 아들. 입학식 후 윤정호가 말했다. 모두 아버지 덕분입니다.
윤정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건 내 힘으로 이룬 거야. 내가 용기 있게 진실을 말했기에,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일이야. 민석은 아버지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들의 여정은 고통스러운 가혹행위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 그것은 새로운 군 문화의 씨앗이 되었다. 한 사람의 용기, 그리고 변화를 향한 결단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한 민석은 이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지휘관들에게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전파하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생도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새로운 세대의 장교들은 인권과 존중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형성해 나갔다. 변화는 계속되고 있었다. 윤정호 중장이 시작한 병영문화 혁신은 이제 전군의 기본 방향이 되었고, 대한민국 육군은 점차 인권을 존중하는 선진 군대로 발전해 나가고 있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는 한 이등병의 용기와 한 아버지의 결단이 있었다. GOP 부대는 이제 전설이 되었다. 윤민석의 GOP라 불리며 병영문화 혁신의 상징적인 사례로 언급되곤 했다. 많은 지휘관들이 이곳을 방문하여 변화의 과정을 배워갔고, 그 경험은 다른 부대로 확산되었다. 세월이 흘러 윤정호는 대장으로 진급하여 육군 참모총장이 되었고, 윤민석은 육사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했다. 그들 부자는 각자의 위치에서 대한민국 육군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 있었다. 육군 본부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이제는 소위가 된 윤민석과 총장이 된 윤정호가 나란히 서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세대를 이어 계승되는 진정한 군인 정신의 상징처럼 보였다. 잘 해내고 있구나, 소위. 윤정호가 공식적인 어조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 민석도 같은 공식적인 태도로 답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 속에는 깊은 이해와 존경,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와 아들, 그들은 이제 진정한 동료가 되어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변화는 결코 쉽게 오지 않는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경험이 필요하고, 때로는 용기 있는 결단이 요구된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가 올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윤민석과 윤정호의 이야기는 이제 대한민국 육군의 새로운 전통이 되어 미래의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있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들, 손자들이 복무하는 군대가 조금 더 따뜻하고 건강한 곳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여러분의 군 시절 경험이나 자녀 걱정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의 관심이 대한민국 군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